있습니다. 특히 오민혜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6쪽 하단에 있는 그 정교조 본부 또는 지부의 통일위원회 그 당사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를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 운동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법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폐지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걱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을 저는 과거의 문제나 통일의 문제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지적하고 있고요. 저는 교육의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로 저는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든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자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자가 바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가 촛불 항쟁 이후에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고요. 16개 시도,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보시겠습니다.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20쪽을 보시면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아니 목적을 누가 판단합니까? 목적은 행위를 하는 사회 구성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당사자가 아무리 제가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판사나 검사가 목적을 판단해서 판결합니다.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법이 존재하는 한 너희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사회를 책임져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감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시작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동시에 그럼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다라는 그 지점으로 같이 쉬운 언어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쪽에 보시면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의 활동은 첫 번째, 이것은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있다.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당신들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명제하에 매주 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리고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지난 7월 8일 하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낙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투쟁과 눈물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당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연대하는 이런 과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나라의 시군구 방방곡곡에 국가보안법 피해로 눈물을 흘리는 당사자와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고, 그리고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나고 치유할 우리의 시민 의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동시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방문하는 이런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조직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난 11월 5일 저희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7조부터 사상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저희가 이런 제목으로 토론회를 국회 안에서 했는데요.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이해가 가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법안 발의하신 이규민 의원, 어제 저희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대표단을 독립유공자의 김삼열 회장님을 모시고 7, 8분이 의원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정말 지지하고 응원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민이 나서서 도와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무엇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국회 안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규민 의원실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초선 의원 15분이 입법 발의했습니다. 저는 중진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하시기에도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당 지도부와 그리고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촉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아마 게임의 전환이라는 다큐 영상, 지금 오늘 그 제작하신 분들도 오셨다가 광주 상영회가 있어서 가시겠다고 아까 인사 나눴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이 영상이나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서 시민들의 후원금도 모으고, 그리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사회의 진짜 주인이라는 생각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해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실천 계획은 여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쉬운 일반 시민들이 중학생들조차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전 국민의 손바닥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21조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할 11가지 이유들, 저는 사실 이것을 교사들, 퇴직교사와 현직교사 이렇게 5명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그날 밤에 돌아와서 밤새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나서고 있지 않는구나. 좀 더 쉬운 언어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SNS가 세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SNS로. 그런데 이러한 무슨 세계적인 관심과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가 탐구하겠다는 어린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일반 시민들을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요, 판사가 판결할 때 전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전력이란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까지도 국가보안법을 재판할 때 가중처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랐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지금 고발당한 상태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적인 사고와 의사표현이 제약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손실입니다. 실제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부의 불평등 문제, 보편복지, 심지어는 사학 부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빨갱이라는 이런 형태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가의 표현 7번 충분히 많이 공감하실 거고요. 심지어는 역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그리고 문학을 가르칠 때, 도덕을 가르칠 때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양비론이 있지 않고서는 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항쟁을 가르칠 때조차도 굉장히 많이 삼가하고 또 줄이고, 당시 유행했던 민중가요를 부르는 것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걱정해야 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벌 이전에 교사나 학생이나 심리적으로 38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형태로서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북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보나 어떤 사실 확인 차원, 또는 제가 소지해 있었던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 이런 것조차도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증오적 발언이나 욕설이나 이런 걸 해도 그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혼돈에 빠뜨립니다. 의식화 교육 해야 됩니다.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 기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요. 저를 기소할 때도 이적단체 결성, 해합통신법 위반, 교리협력법 위반,
어마어마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근거가 나오지 않자 맨 마지막에 7조를 슬쩍 끼워 넣어서 남북 교육자 교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책자나 메일 이런 걸 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의 현실입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런 부분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유무죄만 다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은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당했는데요. 30년 동안 근무하고 파면됐습니다. 책자 한두 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30년 동안 부은 연금이 박탈당합니다. 이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이것을 하나 또 끼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정말 전면적으로 우리 국민을 주인이 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함께 이 부분을 폐지운동에 함께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법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